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놓고 울산 지역 정가도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해 들어 첫 당정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당력 결집을 통한 지역 발전을 다짐했고, 지역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구속과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당사입니다. 울산시당 박성민 위원장과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구청장, 군수, 구군위의 의장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상 울산의 국민의힘을 이끄는 지역사회 리더들입니다. 계엄 파국으로 인해 신년 고려회조차 갖지 못했고 시당위원장이 교체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극복하고 올 들어 처음으로 당정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참석자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울산시와 구군의 현안을 직접 챙겨보기 위한 자리였지만 우연찮게 예정했던 당정 협의에 앞서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정의롭고 또 법치가 바로 서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호 중풍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비온 뒤에 하늘이 맑다. 아마 머리 몰라도 굉장히 하늘이 맑아질 것 같다. 이 자리엔 당론과는 다른 행보로 탈당 압박을 받고 있는 김상욱 의원도 함께해 당정의 힘을 보태겠다는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울산 지역 야권은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시민들도 함께 분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내란범으로 재구속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반발해 모든 일상을 중단하고 파면 촉구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란범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입니다. 윤석열 즉각 파면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운동 질서의 중대한 위기, 시민이 나서서 함께 지켜주십시오. 더민주 울산혁신회의라는 단체와 윤석열 즉각 퇴진 울산운동본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재구속과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봄이 무르익고 있지만 전국은 반대로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의회 다목적 회의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20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재선거를 치르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자당 후보 결정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받고 복수 후보자가 등록할 경우 내일 국민의힘 의원만을 상대로 투표를 거쳐 국민의힘 의장 후보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한 반발로 소송을 진행해온 무소속 안수일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1심 판결을 무시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대표 사법정의 특별보좌역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송철호 사법정의 특보는 오랜 기간 법조와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며 사법정의 실현에 힘써왔다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공정한 사법체계 구축과 인권 보호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공정한 법치와 사법정의 실천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컨트리클럽 제14대 이사장 선거가 신청기 울산시 문화체육정책 자문위원과 박인호 전 이사장 간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울산 컨트리클럽은 지난 6일과 7일 제14대 이사장 입후보자 등록 결과 신천기, 박인호 두 후보가 등록해 경선을 치르게 됐다고 공고했습니다. 신천기 후보는 현 울산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제1중학교, 현대공고 총동문회장을 역임했으며 가족사원 그림피 2만 원 이하, 연습장 건립 등의 공약을, 박인호 후보는 11대 이사장과 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가족사원 우대,
나인홀 증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사장 선거는 오는 23일 총회에서 있으며 이사장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간입니다. 지난 6일 오후 울주군 서생면 진아리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자세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차량 내부와 전후면 블랙박스 포렌식 결과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 외엔 사고와 관련된 단서가 나오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 부검과 사고 차량 분석, 사고 기록 장치 분석 등은 일주일 이상이 걸릴 걸로 예상된다며 생존자 1명의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와 부설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 내 유휴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은 300만 원, 공동주택은 한 면당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설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은 공공기관과 학교 등의 유휴 주차 공간을 2년간 무료 개방하면 토지 소유자 등의 최대 5천만 원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은 오는 5월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일대 빌라 50여 채를 사들여 집값보다 전세 가격이 비싼 일명 깡통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로챈 전세 보증금만 115억 원에 달하는데 빌라의 경우 시세 조회가 어렵고 또 감정가를 쉽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구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빌라입니다. 시세가 1억 7천여만 원인 이 빌라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내고 산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구로동의 또 다른 빌라. 시세는 2억 8천여만 원이지만 어쩐 일인지 전세가 3억 2천여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세입자들이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된 데는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있었습니다. 구속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21년 조직원들과 함께 돈 한 푼 들이지 않는 갭투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집을 팔려는 주인에게 접근한 뒤 자신들이 모집한 가짜 매수인에게 실제 매매가보다 20% 비싸게 판 것처럼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이렇게 뻥튀기한 시세대로 보증금을 받아 원래 시세만큼 집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리베이트로 챙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들인 수도권 일대 빌라만 50여 채, 가로챈 전세 보증금은 115억 원에 달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시세 조회가 어렵고 감정가를 부풀리기도 쉽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조회가 불가능하고 실제 업된 금액으로 전세가 설정이 되더라도 그 금액이 합당한지를 세입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좀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세입자들 대부분은 20, 30대로 일부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43명 가운데는 가짜 매수인과 공인중개사도 있었습니다. 가짜 매수인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한 이들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았고 공인중개사도 전세 사기란 걸 알면서도 계약서에 서명해주고 매달 100만 원가량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더 있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연입니다. 울산 시민들이 차량 구입 시 매입하는 공채 매입률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대길 시의원은 어제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울산 시민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부담하는 공채 매입률이 높아 시민 부담이 많다며 개선책을 주문했습니다. 강 의원은 울산 시민은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다른 시도보다도 공채 매입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울산의 공채 매입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 강화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우 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홍 의원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시의회가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시의회는 조속하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명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무면허 운전을 한 홍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도 울산관광 통합 예약 서비스 울산여행 만들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여행 만들기는 기차를 이용한 울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서비스로 온라인 여행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기차와 숙박, 렌터카, 입장권까지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행객은 원하는 날짜에 맞춰 기차와 관련된 서비스를 간편하게 예약하고 기차와 결합하는 항목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8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의 사전 홍보 강화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정원 박람회를 주제로 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한 종류 캐릭터의 기본형과 응용형 5개 디자인을 작품 설명과 함께 자유롭게 구성한 패널과 출품 신청서 등을 갖춰 오는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팀 구성은 2인 이내이며 작품은 2점까지 출품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초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합니다. 울산의 열차 운행이 늘어나면서 북울산역을 찾는 주민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지난해부터 북울산역의 환승 체계와 연결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마무리됐습니다. 보행용 육교는 물론 오토밸리로와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까지 새로 만들어져 북울산역의 이용률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문을 연 북울산역. 북구의 교통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북울산역에서는 동해선과 무궁화호 등을 통해 울산에서 부산, 대구까지 오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 ITX 마음열차까지 정차하게 되면서 교통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고 많은 이용객들이 북울산역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이용객 수에 비해 역 접근성이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가 차량과 보행자 모두 더 편리하게 북울산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북울산역과 오토밸리로를 직접 연결하는 진출입로가 새롭게 개설돼 차량 통행이 한층 원활해졌습니다. 또 북울산역과 연결되는 왕복 10차선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육교를 설치했습니다. 버스와 택시가 정차할 수 있는 340m 길이의 승하차 공간도 확보됐습니다. 이전에는 불편했죠. 차가 돌아갔다가 돌아갔다가 하고 이러니까 만들어놨으니까 주민들이 더 활용도 많이 할 끼고 타 지역 사람들도 많이 다니끼고. 이처럼 접근성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번 환승체계 개선에 이어 역의 기능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승체계 개선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동해선 광역 전철과 그리고 트램까지 연계된다면 북울산역이 또 하나의 주요 관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북구 농소에서 강동 간 도로 개설 사업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북울산역이 울산의 교통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힘센 제로 엔진이 어제 세계 3대 디자인상 가운데 하나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수상했습니다. 힘센 제로 엔진은 HD 현대중공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4행정 중형 엔진으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외형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자인 솔루션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제품 콘셉트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 시상식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은 전력 배전 통합 예방진단 시스템으로 서비스 디자인 부문 본상을,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은 EP 사업 부문 웹사이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문에서 본상을 각각 획득했습니다. 북구청은 어제 청년들에게 청년 정책을 알리기 위해 청년 알림톡 미니 웹진을 정기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알림톡 미니 웹진은 SNS 채널을 통해 매월 1회 청년 정책과 다양한 청년 관련 소식을 소개합니다. 또 청년 관련 기관의 소식과 함께 주거, 출산 지원책 등 다양한 인구 정책도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올해도 청년들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해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06년생 19세 청년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공연관람 이용권으로 울산시가 인터파크 또는 예스24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특히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14만 원보다 만 원 상향 조정됐습니다. 청년문화 예술 패스 발급은 인터파크 또는 예스24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되며 발급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울산 교원단체 총연합회 손덕재 이사가 어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한국교총이 추천하는 1명으로 울산교총 손덕재 이사가 추천됐습니다. 손덕재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8년 3월 9일까지 3년으로 손 위원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도서관은 울산시 올해 책 선정을 위한 후보도서 시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울산도서관은 지난해 12월 시민추천도서 공모와 도서관 사설을 통해 추천받은 총 649건의 도서를 대상으로 1차로 18건의 후보도서를 선정했습니다. 울산도서관은 18건의 후보도서를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해 부문별 최다 득표도서 1권씩 총 6건을 올해의 책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시민선호도 조사는 오는 23일까지 울산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